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게 엄청 큰 건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건 그냥 한 점이더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점 하나야. 이 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드는데 그때 당시는 이 많은 대들보처럼 느껴져.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실패를 안 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그 실패라는 굴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딪혀 볼 수 있고 상처받아도 금세 아무는 당신의 청춘이 부러워. 두려워하지 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정의 리더십학과에 재학 중인 25살 이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인순이입니다. 좀 약간 어색하긴 하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카메라는 별로 지금 두렵진 않은데 네, 어떤 얘기가 과연 나오게 될까 뭐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 뭐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그 과가 네. 되게 길어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법이랑 정치 철학을 같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법이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되는지, 사회 정의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를 많이 하는 학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혹시 뭐 나한테 물어보고 싶다거나 뭐 듣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네. 제 목표는 사회적 기업이나 어떤 비영리 재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인데, 같이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로스쿨, 뭐 대기업, 저를 조급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를 볼 때마다 조금씩 조바심이 들어요. 이런 길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인수희님께서는 훌륭한 가수시지만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으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젊은 청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잘하는 걸 할까요? 좋아하는 걸 할까요? 저도 헷갈려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잘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을까? 결국 그 얘기잖아요. 이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딸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에서 옛날에 봤었는데 그 따님께서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큰,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에서 다니시다가 창업하고 싶어서 한국에 나왔어요.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님이랑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네. 20대, 30대 실패하는 건 우리 나이에 20대 초중반에 실패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은 길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냥 경험?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경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게 길이 아니면 이리 가면 되는 거고 이게 길이 아니면 이리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길에서 분명히 이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MS에서 나온다고 보따리를 싸갖고 들어왔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직장과 직업이 있다면 직장은 언젠간 나와야 되는데 직업은 평생 갈 수 있어. 해봐. 너 젊은데 뭘 못하니? 해봐. 근데 속으로는 사실 제가 월급도 많이 받던데 제가 좀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내 자식한테는 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저희, 그쵸? 부모님도 그러시죠? 저희 어머니도 걱정하시죠. 예, 남한테는 어머 얘 너무 잘한다, 얘 어머 너 도전하는구나, 얘 화이팅 하는데 내 아이한테는 뭐 이러는 거예요. 걔는 또 자기하고는 전혀 안 맞는 웰리스를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얘가 광고 홍보, 커뮤니케이션 공부에다가 Science and Technology and Society 이거를 공부했는데 권투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말이 돼요? 짐의 트레이너가 되는 거잖아요. 어머 얘는 도대체 뭐야? 얘는 머리에 뭐가 들었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러다가도
그래 100세 시대인데 지금은 충분히. 그래도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외국에서는 실패한 사람도 회사에 취직이 잘 돼. 더 잘 돼 엄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거든. 실패한 경험까지 오는 거거든. 그럼 다음에 이 사람은 실패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거고 CEO의 마음도 알 거고. 사실 제가 걱정을 하는 게 다른 애들이 하는 로스쿨이나 대기업을 가고 싶어서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쟤네들이 가는 길을 안 걸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결코 조급하지 않아도 돼요. 뭐 사회적 기업이고 뭐고 하다가 많은 경험을 아는 상태에서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다 치면 넓잖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저런 사람의 마음에 이해할 수 있고 룰대로 가는 거 또 좋겠죠. 흔들리지 않고. 하지만 이런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 변호사 되고 싶어 해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으면 정말 넓게 활동할 수가 있고 내가 보기에 안쓰러운 사람을 더 잘해줄 수 있는, 저는 그 넓어지는 것에 나는 한 표를 주고 싶어요. 인수님도 정말 훌륭한 가수시지만 대안학교를 세우신 사회적 기업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길에 대한 확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점도 너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확신 같은 건 없이 시작을 했어요. 내가 어떤 조직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학교를 많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해. 나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얼떨결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슬픈 일, 기쁜 일, 좌절할 일, 정말 죽고 싶었던 일, 아니면 나의 희망, 이것들이 다 모여서 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다문화 학교예요. 나처럼 그렇게 사춘기에 다가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는 양로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저는 우리 엄마 임종을 못 봤어요. 임종 하시는 날 저는 공연을 나가는 도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엄마한테 못 해준 걸 이제 다른 어르신들 가실 때 내가 품에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양로원을 하려고 장소를 보러 다니고 막 했는데 가슴에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2010년도인가 라디오에서 다문화 고등학생들의 졸업률이 28%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양로원이 아니라 이 일이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양로원은 엄마 때문인데 내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응.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가 답이었어요. 근데 그러고도 나는 안 했어요. 싫었어 그게. 성공했잖아요 이제. 네. 성공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나 다문화예요라고 다시 가야 되잖아. 그리고 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나 그게 너무 두려웠어. 내가 다시 그 힘든 시간의 걸 떠올려야 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한 2, 3개월을 또 계속 생각으로 피해 다닌 거야 이렇게.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있다가 또 혼자서 막 싸우는 거였지. 너 맨날 웃고 있었는데 아직 못 벗어난 거야? 너 딸 같은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혼자 스스로 싸우다가 혼자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좀 빨리 자기를 찾지 않을까. 이미 나로 태어나졌어. 아빠는 미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그리고 나는 고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 이거를 이 아이들도 평생 갖고 가야 되는데 빨리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자기를 인정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거 인정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내가 옆에 있어주면 조금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학교가 커져버렸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왔다 갔다 해요. 남들이 볼 땐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때가 되면 힘들어지는 때가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네, 월급 날 되면.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치러져야 될 때는 좀 힘든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운명적으로 두 갈래 길이 올 때가 있어요. 운명적으로 왔을 때 그거를 용기 있게 덥석 물고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생각을 갖느냐 아니면 난 아닌 것 같아라든지 뭐 준비가 안 됐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다른 길로 가느냐는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인수님께서는 가수로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오자마자 신데렐라처럼 성공을 했어요. 나 걸그룹이었었는데. 알아요? 네. 요즘에 그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서 막 자랑해. 나 걸그룹이었어요. 이러고 그래. 하루아침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우리는 깨지고 그다음에 솔로로 했는데 탑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고 그걸 놓을 수가 없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래갖고 뚝 떨어져 갖고 있었고 이제 그다음에 나는 포기를 하고 그냥 더 올라가는 거는 포기하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사실은 했어. 나도 내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20대는 울고 있는 날이 많아서 미래를 모르니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막막하게 매일 밤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데 그중에서 희망이나 목적은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거였어. 그래서 열심히 노래를 한 거야. 근데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지 않으면 돈이 안 벌리는 거야. 노래 연습하는 거는 물론이고 내가 만약에 사랑해 당신을 이 노래를 부른다면 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을 다 수집을 해. 반주는 어떤 분의 반주가 좋은지 전주가 어떤지 간주가 어떤지 후주가 어떤지를 다 비교해봐. 그래서 전주는 이분 거 간주는 이분 거 그 다음에 노래도 사랑해 당신을까지는 이분이 진짜 멋있게 불렀어. 그럼 요걸 짜집기해.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랑해 이거는 이분이 멋있게 불렀어. 다 짜집기해. 다. 그래갖고 나의 노래를 만드는 거야. 그걸 다 짜집기를 다 해서 내 거를 만들었어. 그렇게 매번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게 나와. 여러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당연하지. 근데 그게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래.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사실은. 나를 너무 들볶아. 근데 그렇게 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결과물을 보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고생을 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온 거야. 사실은 나의 히트곡은 몇 곡 없어. 어렸을 때 내가 데뷔했을 때 실버들은 진짜 전국을 강타했어.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몰라. 그 다음에 밤이 온 밤마다 지금 그건 아직까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와서 이제 친구요. 그건 이제 조피디랑 같이 한 거고 거위의 꿈은 이제 김동률 이적. 그 다음에 아버지. 이거는 전부 내가 40년을 넘게 노래했는데 요 10년 안에 만들어진 신곡들이 대박이 난 거고 40년에 그 첫 번에 했던 곡들이 두 곡이 있는 거야. 중간에는 아무것도 내 곡이 없었어. 그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들하고는 달라야 돼. 그래야 어디 무대에서도 써주는 거야. 남들이랑 똑같이 한다든지 내 노래만 계속 부른다든지 그러면은 무슨 재미가 있어? 쟤를 왜 써? 비싼 돈 주고 왜 써? 안 쓰지. 매번 달라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인순이님께서 실패나 슬럼프를 어떻게 대처하신 방법이 그런 걸까요? 나는 내가 지금의 내가 있는 거에는 내 슬럼프 시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렇게 나이트클럽에서 돈을 벌어서 옷도 막 반짝거리는 것부터 해서 막 핫팬티부터 해서 별거를 다 입어보고 그걸 했던 그 시간 몇 년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슬럼프 전에 내 목소리와 슬럼프 뒤에 내 목소리가 달라. 그리고 감정 표현이 전과 후가 달라. 실패를 바탕으로 그러면은 물론 실패는 아니었지만 나는 공부를 더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나는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는 준비와 때가 만났을 때 빅뱅을 일으킨다.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열린음악회 생기고 12회 때 내가 첫 출연을 했는데 그 전에 한 2, 3년간이 슬럼프였어요. 방송국에서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수입원이 나이트클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새벽까지 일하고 어떤 때 12시, 1시, 2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그때 먹고 눈곱 좀 떼고 조금 있다가 보면 다시 저녁 먹고 화장하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런 게 이렇게 패턴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 밴드를 만들고 내 코러스, 내 무용팀을 해서 외부로 나가서 콘서트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연습을 이제 많이 해뒀던 거죠. 레파토리도. 그리고 주로 야외 가서 하니까 이제 뭐 우리 그때는 자연농원이었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용인 시대. 자연농원. 네. 그런 데 가서 공연을 하면 애기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을 위해서는 앞으로 짠짠짠 뭐 이런 노래 해주고 뭐 20대 30대는 뭐 람바다 같은 거 해주고 40, 50대한테는 뭐 사공잎의 노래 이런 거 해주고 네. 네. 폭이 넓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TV를 보면서 야 저기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맨날 모니터링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저를 불러준 데가 있었죠. 열린음악회 12회 때. 그래서 거기에 처음 나가서 님은 먼 곳에 라는 노래하고 라밤바라는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게 끝났는데 앵콜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이게 막을 못 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어떡하죠? 어머 어떡하죠? 하면서 두 분이 막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앵콜이 안 꺼내서 뚜벅뚜벅 그냥 나갔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지휘자 선생님께 저 무반주로 노래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그 10대, 20대, 30대 준비 쭉 하고 60대, 70대를 위해서 불렀던 창을 무반주로 불렀어요. 아니 나누지는 못하리라 이걸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내 외모나 뭘로 보나 내가 창을 부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한 10년간을 격주로 무대에 섰어요. 격주로 무대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레파토리가 계속. 네. 한 달에 6곡을 새로 만들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 슬럼프 때 어느 땐가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나 이 노래 불러야지.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을 거의 레파토리 걱정 안 하고는 부르면은 네? 저 이거 하겠어요? 뭐 어디 가시나요? 저 이거 하겠어요? 이러면서 지나고 지금까지도 열린음악회를 하고 있잖아요. 재작년에 1200회가 있었어요. 리허설을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나 정말 잘 버텼구나. 잘 왔네 여기까지. 잘 살아남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12회 때 입었던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니더라도 그때 신었던 구두가 있었어요. 코르크가 녹아서 신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프를 감아서 그날 그 드레스에 그때 신었던 그 구두를 다시 신고 무대에 올라가면서 아싸 이 드레스에 아직 내가 들어갈 수 있다니
무대 위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끊임없이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1200까지 왔으니까 12,000회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완전 빅뱅을 일으켜요. 확신이 없는 상황에도 준비를 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죠. 내가 뭘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패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부딪혀 보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상처도 받아보라고 하고 싶어. 그런 경험이 없이는 깊어지지가 않거든. 청춘일 때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리고 자주 넘어져 본 사람이 안 다치게 넘어지는 방법도 알게 되고 빨리 일어나는 방법도 알게 돼. 재수가 되게 없는 사람이 첫 번에 성공한 사람이야. 처음에 성공한 사람은 그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수습할 줄을 몰라.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 성공한 사람은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도 알고 오랫동안 그 성공을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 참 안타까운 게 사회가 첫 실패에 관대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 이겨내라 아니면 어떤 이런 말이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게 엄청나게 큰 건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건 그냥 한 점이더라.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점 하나야. 이 점들이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거는 점 하나인데 그때 당시는 이 많은 대들보처럼 느껴져.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싶어. 가능하면 실패를 안 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만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그 실패라는 굴레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마음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내가 좌절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을 잡고 그래 이거는 경험이야.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부딪혀 볼 수 있고 상처받아도 금세 아무는 당신의 청춘이 부러워. 당신은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이 당신 청춘 하나만 가지고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다시 한번 얘기해줘 자기 마음을. 그렇게 계속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화이팅! 네. 이야!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는 나이.